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4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 볼턴 보좌관이 다급하게 중동으로 달려간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간다라는 제목으로 존 볼턴 보좌관과 중동 정세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장장 3박 4일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단독 방문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차기 항모로 탈바꿈할 예정인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호에 올라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 미일 간의 굳건한 군사동맹을 과시하면서 결국엔 일본 방문을 마쳤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뿌듯할 것입니다. 역사는 아베 총리를 나루히토 일항의 첫 번째 국빈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를 성사시킨 총리로 기억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나흘간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일본이 동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일 양국 간의 핵심 현안인 무역 협상을 일단 8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통 큰 양보까지 얻어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의 부담이 한결 줄어든 셈입니다.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상원에 해당됩니다. 참의원 선거와 함께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중의원 즉 하원을 해산하고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중의원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아직은 임기가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 시 아베 총리가 제안한 미국 이란 간 대화 중재자 역할에 OK 사인을 보냈습니다. 일본 외교의 지평이 결정적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탈퇴한 직후 이란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 측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결국 이란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간 미국 이란 간의 비선 대화 채널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고 있는 중동 국가 오만이 독점해 오다시피 했는데 이제 일본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이 1929년 8월 이란과 외교관계를 맺은 지 9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중재자 역할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이란산 원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4%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미국은 이란과의 일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수시로 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총론은 트럼프 대통령, 강론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몫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5월 초 중동 지역 주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이란의 심각한 군사 위협을 이유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과 B-52 전략 폭격기 편대를 중동에 긴급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수장이 아닌 백악관 참모가 일요일 저녁에 미군 함정과 폭격기 배치 계획을 전격 발표하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걸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5월 27일 불과 3주 만에 미국의 이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중에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가 아닌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란과 대화를 희망한다라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미 이란 간의 대화 채널 개척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일본과 이란 외교당국은 즉시 아베 총리의 6월 중순경 테헤란 방문 준비를 위한 사전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이란과의 한판 대결을 주장하며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등 군사력을 전개해온 볼턴 보좌관의 입장은 그만 뻘쭘해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서 발생한 불화와 이견을 주제로 온갖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내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종종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보냈던
볼턴의 조기 사임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에 대한 각국 언론의 파상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말고 숨겨진 진실은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5월 28일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신 아랍에미레이트 UAE로 다급하게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대이란 유화책에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분노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턴 보좌관의 역할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였습니다. 사우디는 5월 12일 아랍에미레이트의 후자이라항 인근에서 발생한 자국 유조선 두 척에 대한 폭탄 공격과 이틀 뒤인 5월 14일 발생한 사우디 원유 펌프장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무장드론 공격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두 건의 공격 모두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란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 노, 이란과의 대화 OK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동 지역에 왕정체제 국가전복을 추진하면서 중동의 패자로 군림하려는 이란과 숨가쁜 진검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우디로서는 가히 기막힌 상황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 사건 이후 미 의회 및 언론에 의해서 사실상 깊이 인물로 몰리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 따끔한 교훈을 안겨주고 아랍 간의 맹주 자리를 재확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우디는 그간 미국 및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과 연대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이란의 체제 붕괴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이란 타도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굳게 믿고 같은 걸프 협력기구 GCC 회원국인 카타르와 단교 조치까지 단행할 정도로 이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타도 이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앞두고 갑자기 대이란 전선에서 발을 빼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우디 국부의 원천이나 다름없는 원유 생산 시설과 수송 시스템이 공격당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5월 중순에 있었던 사우디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척의 사우디 유조선을 비롯해서 노르웨이와 아랍에미리트 등 총 4척의 상선이 공격을 받은 푸자이라는 아랍에미리트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오만의 북쪽 호르무즈 해협의 바깥쪽에 위치한 인도양을 향한 항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 중단 사태에 대비해서 2012년 국토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는 길이 360km, 이를 150만 배럴 규모의 송유관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위치한 아부다비 인근의 하구션 정유단지에서 동부의 후자이라로 원유를 이송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출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이 이곳 후자이라 항구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의 송유관 펌프장은 사우디 중부에 위치한 리야드에서 다시 서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우디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이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아부카이크 정유단지에서 서쪽의 홍해 쪽 항구도시 얀부까지 연결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게 푸자이라 항구와 사우디 관통 송유관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원유를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들 두 곳을 마치 쪽집게처럼 콕 집어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상황이 닥칠 경우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역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어떤 대체 항구나 송유관을 통해서도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간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존해왔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푸자이라와 사우디 서부 원유 수출항의 안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중대하고도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로서는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막대한 걸프만의 석유 자원을 외부로 빼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대이란 공동전선을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이익이 절대적 위기에 처한 긴박한 순간에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아랍과 이슬람권 수장으로서의 위상을 미국에 확인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5월 30일과 5월 31일 이틀간 메카에서 57개국의 회원으로 있는 이슬람 협력기구,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 협력기구, 그리고 22개국이 참여한 아랍연맹 등 총 3개 회의를 긴급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 리야드가 아닌 이슬람의 종교적 성지 메카에서, 그것도 라마단 기간 중에 아랍과 이슬람권의 57개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란과 중동의 패권을 나눌 수 없다는 사우디의 이란에 대한 총력투쟁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라마단은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입니다. 사우디가 이란을 둘러싼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심지어 2년 전부터 단교 상태에 있는 카타르에까지 회의 참석 초청장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카타르는 이란과 친밀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사우디로부터 단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의 알 다니 국왕은 이번에 예상을 깨고 빈 바세르 알 사니 총리를 회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알 다니 카타르 국왕 역시 사우디 진영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새벽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한 볼턴 보좌관은 이란 사태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아랍과 이슬람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수요일 날이 밝는 대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빈 자이드 알 나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부로 발효되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국방협력협정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양국이 기존에 쌓아온 군사협력이 더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의기를 투합했습니다. 또한 볼턴 보좌관은 사우디 유조선 및 송유관에 대한 공격이 이란의 사주를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 지지 조직의 소행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우디 송유관의 서쪽 끝에 있는 얀부 항에 대한 공격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란과의 대화 채널을 개척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볼턴이 쏟아내는 대이란 강경 비난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은 낮추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나는 국가안보 보좌관이지 국가안보 결정권자가 아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불화를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아랍권의 격언을 들어서 보라색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영어로는 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입니다. 사막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다니며 무역을 하는 대상, 즉 캐러밴을 요즘은 기차나 마차 또는 행렬 등으로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부의 하나회 숙청 당시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 빈도만으로 본다면 사실상 북한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2017년 9월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류영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회견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턴 보좌관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에서 개는 누구일까요? 억측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기자들일까요? 아니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이란일까요? 혹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속담의 진해는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자신의 생각, 특히 저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을
여간에서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볼턴 보좌관은 2018년 4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오르기 전에 공식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즉, 이란의 핵폭탄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란을 핵폭탄으로 공격해야 할 것이다. To stop Iran's bomb Iran 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이란에 대해 한결같이 강경 대응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러한 볼턴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볼턴은 이틀간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과는 상이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즉, 다음 주 초 유엔 안보리에 사우디 유조선과 사우디 송유관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란은 두 사건 모두 자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서 유엔 무대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내세워서 이란과의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래저래 불편한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미 대선 선거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민감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껄끄럽기는 해도 볼턴 보좌관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인물은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에게는 큰 데미지 없이 장관직을 마치고 어쩌면 차차기 대권을 노리겠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반면 관료 생활이 끝나면 학자로 돌아가겠다는 볼턴 보좌관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장악하고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격적 태도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지금처럼 장관 대행체제로 움직이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서 볼턴의 주도권에 이견을 달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총론은 트럼프 대통령, 강론은 볼턴 보좌관이 채워가고 있는 현재의 외교안보 정책이 지속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볼턴 보좌관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위임을 받은 아베 총리가 6월 중순 이란 방문을 통해서 중동의 오만과 볼턴 보좌관의 우산을 벗어나서 과연 얼마나 그럴듯한 중재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사실 그리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볼턴 보좌관은 일본으로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다시 영국으로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즉 6월 3일부터 4월 일정으로 영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볼턴 보좌관을 볼 때 가끔씩 국가안보 보좌관이 국가안보 결정권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해가 지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